자, 이제 종목군들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종목군들 보시면은 사실상 한탑이라는 종목 말씀드리기조차 좀 나쁘끄러운, 어려운 그런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장중에 변동성 25%까지 들어 올려줬을 때 시가총액이 700억 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최하위에 놓여진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은 교육용이기 때문에 오픈을 잡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는 거래대금이 일단 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한가 종목군들 5월 11일 이후에 교육해드리고 상한가 나온 종목군들이 꽤 많습니다. 그중에 한탑이라는 종목은 5월 18일, 5월 16일, 5월 16일, 5월 18일에 상한가.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상한가를 쉽게 가죠. 그리고 26% 언제예요? 5월 19일 날.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가볍게 움직이고 상한가를 간다? 근데 변동성이요. 월요일에도 25% 올라갔다 쭉 미끄러지고 끝나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거나 사업하시거나 뭐 운동 나가셨거나 또 장 보러 가셨거나 이러시면 매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나마도 상승률이 3이어서가 아닙니다. 월요일 날 참 애매모호한 시장의 흐름이 됐어요. 이거 점점 더 변동성 매매가 어려워지는 시장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돼요. 상한가 종목 하나도 없고 16% 오른 게 상승률 1위예요. 야, 16% 오른 게 상승률 1위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는 미래생명자원이나 한탑이나 세비캠 이런 종목군들, 카나리아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은 다 묶어서 같이 보면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아드렸죠. 응? 어찌됐든 한탑이 상승률 3위여서가 아니라 고점 대비해서 많이 미끄러졌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런 한탑 같은 경우에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탑 상 찍었어요. 한탑 한 주 구매해서 한 주입니다. 한 주. 왜? 내 자산을 여기에 오롯이 다 넣어서 수익을 발생시킨다? 만약에 그 수익이 나게 되면요, 결국은 이런 변동성 종목에서 엄청난 손실을 안고 가게 돼요. 그러니까 완벽한 매매 기준, 교육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처럼 한 주 이렇게 편입하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생각하지 마시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한탑 수익률 17.5%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 가고 뭐 하다 보니까 51.36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누적적으로 해서 와, 테스트용으로 한번 한 주 사봤는데 쫄깃쫄깃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적 수익률이 76.5%예요. 그런데 76.5% 대박 나셨죠? 이렇게 마케팅하는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금의 시가총액 수준의 매출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은 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막 접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갖고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거래대금이 최상위 20위 안에는 못 들어왔습니다. 20위 안에는 못 들어왔지만 개장 초에 5위 안에 10위 안에 놓여져 있는 최상위의 거래대금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저평가 상태 아니라는 거고 최근 들어서의 그 밴드 하단이 아니라 상단에 있다는 거. 그러한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이슈 때문이죠. 3분기에 곡물 수입 전망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곡물 가격 완화에도 3분기 곡물 수입 가격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판매 단가 스프레드가 벌어지기 때문에 영업이익 개선폭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시각이 일부 나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 종목분들을 갖다 넣어놓는 거죠. 이게 테마주다 이런 식으로. 근데 실질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머니 게임이에요. 펀더멘탈 사고로 이거 괜찮습니다, 끝내줍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불기둥 마스터님이 이미 벌써 8월 17일입니다. 8월 17일 날 노란톡에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오롯이 이 종목 사료주들 섹터 보십시오. 주요 섹터 보십시오.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사료주들 보십시오. 그 당시 기준에 고려산업 5,500원 그런 흐름 속에 한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총액이 얼마요? 그 당시 기준에 589억. 매매가 원활치 못하신 분들은 접근하실 수 없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가스, 사료, 폐 배터리 이렇게 해서 8월 17일 날 그럼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세비캠이 포함됐죠. 세비캠은 그나마도 4천억 원대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 노란톡에 오시면은 이런 변동성 종목에 대해서 삼고 처리해서 모셔온 우리 불기둥 마스터님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드려요. 이건 언제예요? 22일 날입니다. 9시 9분. 월요일 9시 9분에 다시 또 한탑입니다. 이야, 18% 변동이 나오네요. 미리미리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뭐 대주산업, 고려산업 이런 종목군들 까나리아 바이오 3%죠. 이거 얼마까지 갑니까? 22%.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뒷부분에 볼 거예요. 9시 9분에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9시 45분입니다. 35분 지났어요? 36분? 36분 지나는 동안에 변동성의 확장 부분들을 같이 들여다 보십시오의 기준이잖아요. 이런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노란톡에서 장중에 다 잡아가셔야 돼요. 이건 몇 시예요? 10시 24분입니다. 까나리아 바이오 보합권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3%에서부터 쭉쭉쭉 이제 아직도 3.93이에요. 이게 얼마? 22%까지. 22%까지. 이러한 흐름이 몇 시예요? 12시 54분입니다. 12시 54분에 쭉 보시면은 카나리아 바이오 20%, 3%에서 1조 이상짜리 종목. 1조 이상. 그러니까 소형주만의 흐름이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1조 이상짜리에서 미래생명자원도 마찬가지예요. 25% 이상 쭉쭉 뻗어 올라가죠. 근데 그쪽은 시가총액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처한다? 그렇죠. 거래대금 최상위. 12시 54분 기준에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이 삼성전자가 1위, 대성하이텍이 2위, 신규 상장주예요. 하이닉스가 3위, 나머지는 상품이니까 빼고 카나리아 바이오가 4위의 거래대금과 함께 22%까지 올라갑니다. 조금 전에 보셨을 때 3%. 뭘 망설이고 계세요? 문자를 지금 보내셔야지. 샵 3989 문자 보내셔서 나도 카카카카 카나리아 바이오처럼 3%에서 22%까지 올라가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잡아주세요. 문자 보내시라는 거예요. 응?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우리가 수익 종목으로서 들여다보는데 시가총액 얼마예요? 10조가 넘어요. 12조. 그리고 이러한 종목에서 수익 범위를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게 딱 사료주죠. 미래생명자원, 고려산업, 대주산업. 미래생명자원 어떻게 됐어요? 6%에서 25%까지. QR코드 찍고 노란톡에 지금 들어오셔서 나도 이런 거 장중에 교육받고 몇 번째입니까? 계속 장중에 올려드려서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한탁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니 개별 기준에서도 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끄러져 내려갈 때 차익 실현 범위 꼭 지키십시오. 그 내용을 이렇게 1조 미만의 종목에서의 조정 2, 3% 나오면 50% 이상 차익 실현하십시오. 수익이 10% 이상 나 있으면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도하십시오. 차익 실현하십시오. 10% 미만이 수익이어도 차익 실현 일단 하시고 되돌린다면 그때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오버나잇은 하지 마세요. 꼭 한다면 50% 미만만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이 길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고점에서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 기준이에요. 그 기준. 그런 내용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거. 거래대금이 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으면 캔들 크기가 작아집니다. 무조건 도망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한탑 전략 잡아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미래생명자원이에요. 그나마도 한탑보다는 시가총액이 요만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상승률이 1위여서가 아니라 시가총액은 작지만 거래대금의 최상위에 놓여져 있다. 거래대금 몇입니까? 7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래대금 7위. 그렇다면은
이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화요일 기준에서도 1,500만 주, 1,500만 주 플러스 양봉이면 그러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이슈가 불거진 종목이니까 1,500만 주의 양봉일 때 개장 초에 음봉으로 밀려 내려가면 쳐다도 안 보는 거죠.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도요. 없어요. 아무것도. 증권사의 전망치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밴드에 이 하단부로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뭐 그나마도 2017년 이후에 밴드 하단부라고 한다면 저평가 상태. 자기가 형성시켜 놓은 PBR, PER의 바닥 상태로 인식할 수 있어요. 꼭 저평가라기보다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요 상단에 놓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끝내줘요. 미래생명자원 와 이거요. 사료주요. 이거 끝내줘요.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느냐. 공정공시 내용도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보도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꿰맞추기로 해서 미래생명자원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관련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펀더멘탈이 바뀌질 않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 이슈를 바탕으로 사료주들이 다 움직일 때 그럴 때에 거래대금이 실려있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들여다본다.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8월 17일 날 이미 윤정두가 삼고초려해서 모셔온 노란톡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노란톡에 와 계시는 불기둥 마스터님이 8월 17일 날 이미 12시 40분에 사료주들 보십시오라고 해서 미래생명자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를 설정해 드렸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1%죠. 거래량 거래대금이 안 나와요. 그럼 이때 못 보는 거야. 거짓말쟁이들 보면 뭐라 그래요? 이야 나는 우리는 여기서 편입해서 17일 날 편입해서 대박 났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 거래대금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결론적으로 17일 오전장에 도시가스, 사료, 폐 배터리 17일 같은 경우는 거래 터진 게 뭐였어요? 세미캠이죠. 응? 그죠? 17일 날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세비캠 같은 그런 종목군들에서 들여다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고려산업 같은 경우 거래가 터졌다면 그런 쪽을 들여다보는 거고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22일 날 공고 시에 이렇게 보시면 3% 움직일 때 거래량이 사실은 없어요. 그 흐름이 6% 넘어가고 그 이후의 흐름으로 들여다보시면 9시 45분에 사료주들의 어디 있어요? 미래생명자원 4%인데 아직도 40만 주예요. 거래대금 24억, 25억 갖고는 안 돼요. 그렇게 들여다보시다가 거래대금이 300만 주씩 이렇게 나올 때. 와, 다 오른 거 아니냐? 아니지. 거래가 위에 있는 매물을 잡아먹어서 거래가 터지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 거죠. 6,780원. 이때도 불기둥 마스터님 올려주시잖아요. 그럼 충족되는 거래대금이냐를 확인하시고 편입 설정 범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카나리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기준 거래량 400만 주씩 터지고 움직이느냐. 그래서 거래대금이 우리나라의 최상위의 거래대금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요걸 다시 단계별로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면 8월 22일 날 12시 34분에 벌써 거래량이 1,400만 주예요. 그럼 노란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벌써 이미 교육을 받고 계시겠죠. 와, 19% 올라서 이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교육을 받고 계신 거예요. 왜? 9시 9분부터 계속 불기둥 마스터님이 지속적으로 올려드렸으니까. 왜? 윤정두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그 종목에서 전략을 잡아드리지 이런 종목에서는 동영상 교육만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시청자분들이 그래요. 종목 추천 안 해주나요? 금융당국이 종목 추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변동성 이런 종목을 지금 장 열리지도 않았는데 오늘 미래생명자원 폭등 나오니까 뭐 여기서 하십시오. 할 수가 없잖아요. 결론은요. 기준 거래량을 터뜨리고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죠. 이런 변동성이 안 나와요. 캔들 크기가 작아.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거래량의 기준 뭘로 잡는다? 1,000억 원 이상. 예? 1,000억 원 이상. 7월 18일 이후에 1,000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요.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20위 전후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의 거래량과 함께 전일 거래의 70% 혹은 80%의 거래량. 그러면 어떻게 해요?
1,500만 주의 기준을 잡는 겁니다. 1,500만 주. 네? 이건 언제요? 오늘이죠. 23일 화요일 기준에 1,5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플러스 양봉일 때, 그럴 때 움직임의 변동성의 크기가 나온다. 그리고 월요일의 경우에는 6,000원대의 기준이라고 잡고, 그러면 1,500만 주, 1,600만 주, 그때도 1,500만 주라고 잡을까요? 월요일의 경우도 1,500만 주 기준 거래량에 거래가 출간된 게 요때 요 시간대입니다. 요 라인에서 10시에서 12시 넘어가는. 그럼 우리는 10시까지 30%, 기준 거래량의 30%. 다시 보실까요? 기준 거래량의 30%, 12시까지 40%. 1,500만 주면은 12시까지 6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되는 거예요. 600만 주. 근데 1,100만 주예요. 그 과정, 12시까지 올라가는 요 과정에 거래가 터질 때 들여다보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게 뭔데? 차트에 나오잖아요. 1조 이상짜리, 1조 이하짜리 종목 10%까지, 최대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데, 일단은 주가가 아까 보니까 몇 퍼센트예요? 6, 7%의 등락이잖아요. 좋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10시에서부터 12시로 넘어오는 요 사이에 거래가 터졌다 보니까 여기서 거래가 터지더라. 5분봉의 기준에 빵빵 터지고 양봉의 기준으로 잡히더라. 초록색깔 선에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사인 나오더라도 거래가 없는 변동성이니까 중립, 초록색깔의 중립. 빨간색 박스 장중에 다 박스 그려서 설명드리고 동영상 올려드리고 그걸 노란톡에 올려드리고 같이 계셨으면 와 여기서 야 가격이 얼마야? 6,500원, 6,600원, 6,700원에 편입할 수 있는 구간이 됐구나. 만약에 여기서의 기준 요 흐름에서 편입의 기준을 잡았다면 이게 2%, 3% 이상 밀려 내려왔으니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할 수 있겠구나. 최고점에서의 이 흐름에서는 아직까지는 초록 색깔로 설정을 잡아놨지만 추가적으로 눌리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그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설정을 잡아드리잖아요. 그리고 장중에 저점을 형성하고 2, 3% 만든 시에 거래량하고 무관하고 손절 범위 설정한 다음에 편입할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자락에서 눌리면 요 자락에서 눌림폭 이후에 돌려질 때의 편입 설정 범위를 거래량 없이도 들여다볼 수 있다. 그 내용들과 함께 또 차익 실현 범위. 최고점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이렇게 1조 미만짜리 종목이니까 이렇게 밀리면 차익 실현한다. 수익은요. 오늘 10% 이상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 고점 대비 이렇게 밀리면 전량. 그리고 나는 매매가 원활해? 그러면 1.5% 정도 밀리면 절반 이상. 그리고 추가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게 명확하게 기준이 잡혀 있으면 이런 종목에서 이 고점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1.5, 3%. 그럼 요 자락에 7,500원의 전량 차익 실현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요 사는 건 잘 사는데요 파는 걸 못 팔아요. 그러니까 노란톡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거죠. 노란톡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야 상승장악형인데 거래가 실리려나? 거래가 월봉으로 좀 그러면 주봉으로 거래가 좀 실릴 것 같은데 앞에 거래를 충족시키려나? 그것을 노란톡에서 같이 들여다보면서 이게 하루짜리인지 이렇게 해서 추세의 범위가 형성이 될 수 있을지 그 기준을 꼭 놓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료주들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자고요. 지금 앞서 보여드린 뭐 한탑이라든가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좀 작아서 접근 범위가 좀 애매하다. 거래대금 최상이어도 애매하다. 그럼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시가총액이 일단은 어찌됐건 1조를 넘기는 종목이에요. 현대사료였죠. 현대사료였는데 우회상장 기준과 함께 사명을 바꾼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다 잡아드려요. 어떤 기준에서요? 거래대금이 터지고 변동성이 나와서 수익이 발생될 때 기준.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응? 어떻게 됐어요? 상승률 6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는 상승률이 1위입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도 변동성이 나와요. 상승률 1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승률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거래대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신규 상장주 대성하이텍 그리고 한일사료에 이어서 거래대금 몇위? 5위입니다. 그 거래대금 5위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잡는 거예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너무나 과도하다.
절대 저평가 상태가 아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최저 바닥에 내려와 있어도 모자랄 판에 버겁죠. 이거 바이오 붙여놔가지고 뭐 성장성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에서 변동성이 나온 건데 공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기준 거래량의 설정 범위를 다 잡아드린 거예요. 이 당시에 언제요? 이게 5월 27일입니다. 그 이후에 거래가 계속 없다가 터진 거죠. 사료주들 보셔야 됩니다. 불기둥 마스터님이 설명해 주시고 장중에 내내 올려주시고 카나리나 바이오 3.10% 변동, 카나리나 바이오 얼마? 2.89%의 변동. 계속 시간대별로 사료주 보십시오 하면서 올려드리는데 결국은 거래가 빵 터져주면서 22%까지 올라와 버려요. 노란톡에 같이 계셨으면 행복하시잖아요. 나도 카나리나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처럼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수익 내고 싶어요. 문자 보내십시오. 샵 3989 윤정두 불기둥 카나리아 바이오처럼 지금 장중 내내 사료주 보십시오 하고 박스 쳐드리고 올려드렸더니 결국은 3%에서 22%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넘어가더라. 근데 그것이 거래대금 최상위 5위에 올려져 있더라. 장중 기준에서는 3위, 4위에 놓여져 있었어요. 장중 거래대금 3위, 4위. 그 흐름에 차익 실현 범위까지 다 설정을 해드리죠. 29,000원 전후에 전량 차익 실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22%의 고점을 찍고 눌려 내려올 때에는 처음 들여다볼 때는 변동거래량 1,000억 이상의 기준점을 설정을 한다. 그 1,000억 이상의 거래량에 시간별로의 거래량 플러스 양봉이어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막판에 이렇게 요자락에서 거래가 터집니다. 언제부터요? 10시부터 12시 넘어갈 때 거래가 빵 터지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때 기준 거래량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1조 이상짜리 종목 5% 또 혹은 10%까지 따라붙었다면 22%의 수익 오롯이 계좌로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어딘데요? 여기서는 초록색깔 중립이죠. 거래 터졌다가 음봉으로 밀렸으니까. 근데 2, 3% 들어 올리는 구간이 요자락이라고 그랬어요. 요자락이 얼마? 25,000원대 중반. 25,000원대 중반에 거래를 터트리면서 양봉 기준까지 다시 저점 찍고 돌릴 때 요자락에서의 흐름. 그러고 나서 또 거래 터트리고의 흐름. 요자락에서는 어떻게 돼요?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온 3% 이상 내려온 구간은 조금 전에 매직 계산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한다. 저점 대비해서 2% 돌릴 때 편입 25,000원대 중반. 그리고 29,000원대를 훌쩍 넘겨요. 고점이 3만 원 수준입니다. 29,950원이니까. 25,000원대 중반, 26,000원에 샀다고 해도 4,000원 올라온 거예요. 15%의 수익, 최소 범위가. 거래 터트려지고 나서 1조 이상짜리 종목은 1.5에서 2% 조정받으면 차익 실현한다. 그 내용을 올려드렸죠. 그게 그래서 1.5에서 3%까지 그 사이 평균 2% 얼마? 29,000원 전후에서 전량 차익 실현이 된다. 어디예요? 요자락에서 전량 차익 실현이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바닥에서 다시 2% 들어올린다? 그럼 그때 들여다볼 수 있다. 그게 얼마? 27,200원. 그 정도 범위에서 기술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일봉입니다. 일봉. 오래간만에 거래 터져 있을 때 기준에 이때의 흐름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관점인데 나머지는요. 파란 색깔 중립 범위 이렇게 형성되죠. 기술적인 게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 야간 교육에 이렇게 다 교육 잡아드리고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이 교육과 함께 움직임 가져가고 장중에 올려드린 거는 이게 뭐예요? 액면 병합, 뭐 유상증자, 뭐 별의별 걸 다 시행을 했죠. 결국은 시장에서 다시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린 흐름에 거래가 지금 일단 딱 터져 있는 요 기준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기준이면 요 거래가 유지가 되어야만 추가적인 변동성이 확장 나오겠죠.